안녕하세요. 넥스트 커널의 데니엘입니다. 오늘은 대변동과 에이트라는 두 권의 책을 핵심 요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동, 위기. 이 위기란 무엇이냐? 전환점이다. 전환점은 개인과 국가에게 동일하게 전환점을 맞게 된다. 위기는. 이 전환점엔 하늘로 올라가는 성장의 곡선을 그릴 수 있기도 하고요. 지하로 내려가는 침체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전환점이다. 이런 전환점에 우리가 섰는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변화를 해야 하는가? 선택, 에이트란 책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 저는 과감히 여러분께, 여러 사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장님의 사업장을 디지털 컨텐츠화 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모든 업무를 디지털화 하셔서 그것을 컨텐츠화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평범한 사업이지만 사업 속의 비범함을 끌어낼 수 있는 비범함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해내셔야 됩니다. 저 또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자, 제 결론은 여기까지 다 마쳤고요.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대변동과 에이트라는 두 권의 책을 리뷰하면서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동 스크린 쉐어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사장님 힘내세요라는 프로젝트로 책을 읽고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전환점이라고 첫 번째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인과 위기에 개인과 국가에 미쳐진다. 그리고 저자는 7개의 국가를 조사했는데 역사적으로 저희는 한국과 좀 가까이 있는 일본을 예로 본다면 일본 첫 번째 위기가 맞았습니다. 쇼군 군부 독재 시대 때 유럽에서 총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저희는 임진왜란을 맞이했고 이런 내용들을 쭉 넘어가겠습니다. 1542년에 처음 총을 맞이했고 두 번째 일본의 위기는 메이지 유신 시대를 거쳤는데 저희는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 강점 시기를 맞게 됐다. 1910년에 식민지 시대라는 치욕적인 역사를 갖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 시대를 통해서 군대, 교육, 법 체제를 완전히 개혁한 거죠. 그와 함께 이제 외래 유럽과 미국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강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저희는 세국 정책을 취하면서 이 1910년에서 1945년 35년간의 일제 강점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일명 식민지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이 지금도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묘사를 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역사를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다시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미국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변동, 저자가 미국을 역사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미국은 자원이 풍부해서 식량과 대부분의 원자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이다. 두 번째, 국방력이 세계 최고에 있다. 지리적으로도 외래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다. 독립 후 230년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230년간 민주주의를 중단 없이 통치 원리로 삼은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 속에는 이런 기반 속에서 미국에선 무일푼이어도 부자로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민자들도 이곳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그럼 이런 국가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노벨상 수상자가 하나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우리 사업하신 사장님들 중에 분명히 그런 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미국인 3분의 1이 외국 태생인데 미국에서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 이상이 이민자이고요. 그런 기회 땅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결론을 대변동이라는 책에서 내렸습니다. 에이트에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책 서두에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어디까지 내 생활 속에 왔는가. 두 번째, 10년 안에 과연 무슨 일이 이루어질 거고. 세 번째, 우리 사장님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디까지 내 생활 속에 왔는가. 구글, 우리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많은 우리가 알고 모르게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죠. 역사로 돌아가 본다면 1997년 5월에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 경기에서 인간을 꺾고 왓슨이 2011년에는 지능 퀴즈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2010년의 4월에는 무려 2조 2,600억 원을 지불하면서 AI 기업을 인수해서 아이폰에 인공지능을 탑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리입니다. 그 후 2016년엔 한국의 알파고 쇼가 또 있었죠.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 이세돌 프로 구단이 패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2016년에 있었고요. 미국에서 2016년 같은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에릭 루비스가 인공지능 판사에게 그 형고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는 2016년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도입해서 이제 진료를 하게 됐고 암에 대한 진료가 더 정확하게 됐다. 그로 인해서 지방대 병원이 없던 손님이 서울 대도시로 몰리던 손님이 다시 지방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고 지금은 서울의 큰 병원에서도 왓슨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 또한 올해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겠다 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이미 인공지능 회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가 제가 교육받았던 사진 한 건 넣었습니다. 골드만삭스하고는 저희 회사하고 또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해 준 인연이 있어서 사진 한 건 넣었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10년 안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눠질 것이다. 인공지능은 이제 TV나 자동차, 냉장고를 사듯이 쉽게 우리들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 불과 10년 안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공지능 로봇이 뭐 억 원 또는 뭐 밀리언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느냐? 바로 컴퓨터의 진화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PC 컴퓨터 개념에서 양자 컴퓨터로 발전하게 되면 이게 쉽게 가능하고 인공지능의 개발 비용이 현재의 100분의 1에서 많게는 10,000분의 1로 하락하게 된다. 어떻게? 이 CPU의 발전으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다. 전 이게 가능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10년 안에 우리도 쉽게 인공지능을 맡게 되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결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장을 디지털 컨텐츠화 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들어가서 종이 돼서 그 명령을 받는 사업체가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사업체 구성 문화와 컬처를 갖고 있는 컨텐츠를 갖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이 되실 수 있다는 거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IBM, MS, 애플, 아마존 다 뒤에서 인공지능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린다면 어제 스페이스X 넘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난 1, 2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 20년, 10년 안에 급변하는 시대로 바뀌게 될 거다. 그래서 옛날처럼 50년, 80년 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장님 우리를 뭐 해야 되냐?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직업 내에 교육 혁명을 일으키셔야 돼요. 어떻게? 디지털 컨텐츠화 하셔서 직원들이 지금 손으로 돈 받고 손으로 일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던 일들을 이제 디지털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건을 손님이 가게 와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그 비중이 높았다면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비중을 높여주셔야 되고 결제를 직접 손님이 가게 와서 사업장 와서 페이를 해야 하는 결제가 많았다면 손님께서 직접 디지털화해서 쉽게 페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사업장을 디지털화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업 사업장 안에 교육혁명을 일으키시고 직원들은 자유 몰입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칼 비테 교육법 또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몬테소리 스쿨 예로 나왔고요. 하버드 의대는 이미 강의실 강의는 폐지. 그리고 지식, 능력, 상상력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제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각하는 공부법과 아인슈타인의 생각하는 공부법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삼성 반도체 이야기인데 서로가 형태의 수업으로 만들어준다.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는 직업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직업에서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장님들 직장의 직원분들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가요?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사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는 왜 우리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가? 내가 속한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무슨 존재인가? 인류 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장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해내셨을 때 이 시대를 이끌고 인공지능 시대에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하는 위치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능력, 생각을 한 논리를 정밀하게 다듬고 그 논리를 알기 쉽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직업 교육의 혁명을 일으켜내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사업장에 IT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사업터를 개혁해내셔야 됩니다. 그 교육의 개혁에 IT를 도입하셔서 IT, 디지털 컨텐츠화 하셔야 됩니다. 그 교육의 과정을. 이게 바로 저희가 우리 사장님들께 지금 많은 변화와 불안과 요소들이 쉴 틈 없이 우리를 정신없이 만드는 거 있지만 이럴 때 우리 사장님들께서 하셔야 할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을 디지털 컨텐츠화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장 내에 직업 교육의 개혁을 일으켜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